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또 영상 업로드한 게 뜸했던 게 사실은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직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올리기 전에 마지막 영상이 이직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에 대한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근을 뭐 이렇게 안 하거나 또는 뭐 병가를 내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사실은 조금 출근하기가 좀 싫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일이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 출근을 하면 뭐 오늘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런저런 불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매번 뭐 갑자기 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렇다기보다는 일을 계속 해오면서 좀 이런저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은 임무를 받으니까 조금 일도 좀 하는 게 수월해졌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일을 받아도 어느 정도 아는 일이니까 조금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또 똑같은 거네? 새로운 게 아니네? 조금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연봉 협상과 함께 조금 저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3년차를 지나서 거의 꽉 찬 4년차가 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타이틀에 대해서도 좀 시니어 같은 조금 더 높은 타이틀을 하든지 조금 더 많은 책임감을 갖거나 이런 것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나 앞으로 같이 지켜보자 라는 조금 확답이 아닌 그런 좀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당장 여기서 어떤 자리로 또는 어떤 업무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의심이 또는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외부로 눈을 뭐 이렇게 정말 뭐 적극적으로 나는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갈 거야 하고 찾지는 않았지만 그냥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저녁 먹고 잠깐 시간 날 때 어떤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지 집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링크드인에 보면은 또 이제 같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나 같은 리크루터로 일하는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있는데, 그런 지인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 이직했다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데 갔지? 어떤 일을 하게 됐지? 왜 이직을 했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조금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5가지 이직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다 해당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민은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사실은 퍼센티지로 하면 80, 90%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지인을 통해서 조금 좋은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리가 있는 걸 알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이후에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지 또 여러모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하게 된 일은 공식 명칭은 이제 시니어 탤런트 애퀴지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니어 리크루터, 그러니까 리크루터 중에 뭐 4,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조금 경력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하는 분야는 이제 우주 항공이랑 이제 에너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주로 연구직들을 많이 뽑게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것 중에 좀 직급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제 3년차, 4년차 되니까 조금 직급도 조금 올라가고, 사실은 직급이 올라가면 직급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월급 같은 부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직을 추천한 분이 이제 그러면 너 이렇게 이직하게 되면 바로 시니어로 시작을 하게 해주겠다 라는 좀 좋은 제의가 있었어요. 지금 일하는 회사는 네덜란드 본사기 때문에 일을 할 때 한 반 정도는 네덜란드어를 쓰고 반 정도는 영어를 쓰면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또는 다른 지사에 있는 동료들과 소통을 했는데, 새로 이제 이직을 한 곳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만 쓴 환경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같이 일하는 팀에 한 지금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어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100%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사실 네덜란드어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조금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조금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동료가 네덜란드계였어요. 네덜란드계라고 하는 건 정말 네덜란드에 태어나서 네덜란드 자란 사람이 한 90%였고 나머지 10%도 이제 부모님들이 예전에 이민을 와서 사실은 본인들은 정말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다양해요.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이 다 있는데 당장 제 같은 팀만 봐도 이탈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스페인 등등등 다양한 유럽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되게 매일매일 가면은 정말 다국적인 환경이 느껴질 정도로 진짜 갈 때마다 좀 이렇게 외국에 가는 느낌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은 차로 한 30분 가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5분, 그 다음에 예전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지금 이직한 곳은 자전거로 한 20분, 그 다음에 차로 가면 10분에서 15분 내외로 갈 수 있는 아주 상대적으로 많이 가까워진 곳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출퇴근 시간도 많이 짧아져서 보통 자전거로 날씨가 좋으면 가고 가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출퇴근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이렇게 출퇴근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고 이렇게 금방 갔다 금방 오는 느낌이라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에너지 분야, 그래서 이렇게 오일 앤 가스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일하는 분야는 이제 우주 관련된 분야예요. 그래서 우주선 관련 또는 위성, 인공위성 관련,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분야가 겹치는 게 있는데 대신에 지금 예전에 하는 일과 다르게 좀 연구직 위주로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이제 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3, 4년 정도 배우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시기지만 좀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산업에서 배우니까 좀 재밌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유럽 우주 항공국 이사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이직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 그런 유럽 우주 항공국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랑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면 테스트하는 시설이 네덜란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요 고급 회사 중에 한 곳인데 이런 곳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평소에는 관심이 조금은 있었지만 막 깊게 알지는 못하는 분야였는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런 거는 되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채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새로운 거니까 좀 예전에는 또 그거 그럼 이 사람 추천하면 되겠지,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미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새로운 채용 공고를 받을 때마다 너무 다르고 새로워서 한편으로 물론 겁도 나지만 매일매일 배우는 게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한 6, 7주에 한 번은 당직폰을 이렇게 받아서 24시간 대기를 했어야 됐어요. 아무래도 이런 에너지 분야가 정말 바다에 실제로 플랫폼들이 떠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6, 7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24시간 동안 전화가 오면은 받아야 되고 그것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잠을 잘 때도 긴장을 해야 되고 오바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샤워할 때도 이렇게 화장실에 당직폰을 놓고 샤워를 할 정도로 저는 좀 그렇게 좀 부담을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도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리크루팅 업무 자체적으로 조금 만족하는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유럽에 사는 사람만 뽑아도 된다 그런 제약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일하게 된 곳은 유럽 외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네덜란드로 이민을 오거나 다른 이제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에 이민을 올 수 있게 이런 워크 퍼밋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그런 조건에 맞는 분들을 또 이렇게 네덜란드나 또 유럽의 다른 나라로 이민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3, 4년 정도 한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이직 제의가 왔을 때 또 이렇게 새로 가는 곳에 내가 팀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새로 가는 곳에 일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은 조금 퍼포먼스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잘 내고 있는데 새로 이직하는 곳에서 지금처럼 또는 정말 너무 성과가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도 몇 번씩 하고 이렇게 계약서도 하고 협상도 하는 과정에서 불안도 하고 사실은 좀 잠을 못 자는 날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직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지금 다 지나서 보니까, 그때 이직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랬던 게, 그냥 조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편안함에서 오는 걱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다니게 된 회사는 당연히 앞으로 한 최소 3, 4년 정도 더 다닐 생각이 있지만, 또 그 뒤에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또 제가 말했던 5가지 또 이직을 고민해야 되는 목록을 보면서 또 어느 정도 또 이직을 생각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직과 관련돼서 또 궁금한 사항 또는 채용 또는 어디 구직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